네, 송민수 외교장관이 쓴 회고록 때문에 정치권 그야말로 뜨거운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이 끼어들었습니다. 자, 2002년 평양을 방문했던 박근혜 대통령 행적 우리가 공개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처형감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최근에 어떤 일이 국회에서 있었는지 하나씩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손수호 변호사께 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북한의 민화협의라는 데 얘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북한의 대남단체 중에 한 곳인데요. 민족화해 협의회입니다. 민족화해 협의회가 발표한 것인데 공개 질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네. 대통령에게.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제 북에 가서 북한의 그런 환대에 감복해서 닭똥 같은 눈물도 흘렸다. 그리고 또 북한의 현실을 찬양하는 발언도 적지 않게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라고 하면서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또 다른 그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북한의 현실을 찬양했다는 거 하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찬양을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평양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그 방문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사람도 만났는데 네. 그 행적들을 공개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 북한 체제를 찬양했고 고무했다.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 한국법에 따르더라도 처형돼야 되는 일 아니냐라는 이런 그 참 일종의 막말을 했습니다. 이정은 편집에 나오셨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에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의 체제를 찬양했다. 조선노동당 만세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말이 되는 제가 얘기인지 먼저 모르겠습니다. 폭로를 하죠. 네. 우리 측에서 갖고 있는 자료로 많이 인용되는 게 신동아 2002년 7월호입니다. 네. 네. 그 인터뷰를 누가 했는가 하면 신동아에 있던 김기영 기자가 했고요. 네. 그 친구는 지금 퇴직을 했는데 네. 그때 제가 같이 갔었습니다. 아, 박근혜 대통령 당시 2002년 인터뷰할 때 현장에 계셨군요. 네, 그냥 저는 털레털레 따라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게 아까 송민순 장관 사건을 보면서 네. 김기영 기자는 자기가 인터뷰 주체니까 다 기록을 해서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네. 저는 그때 박근혜 대표를 만났다는 기억은 있는데 문답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제가 질문한 것만 기억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좀 전에 김기영 기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많은 걸 복원을 시켜주더라고요. 역시 네. 기억보다는 기록이 정확합니다. 저는. 아, 예. 그래서 그 무슨 얘기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 할 때 네. 한국하고 포르투갈이 시합하던 때였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이겼죠. 그래서 이겼죠. 서울 시내가 아주 조용한 상황에서 네. 지금은 홀리데이인 호텔인데 마포의 가든 호텔에서 네. 그분이 약속 시간보다 늦게 오셨습니다. 아, 박근혜 의원 시절이죠? 그때가 의원인가요? 네, 그렇죠. 2002년이니까요. 그래서 늦게 와갔는데 늦게 올 이유는 없었죠. 서울 시내가 텅텅 비었으니까. 그래서 네. 인터뷰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거 맞습니다. 제가 이제 좀 따지고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박 의원님 어머니께서는 문세광이가 죽였는데 네. 호텔에 가서 만나고 그러실 수 있느냐? 네. 이제 이런 이제 좀 옹호하는 투로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신동아 기사를 보시면 그게 정확할 겁니다. 이게 계속 원전으로 인용되는데 그거와 별도로 그때 2002년도에 오고 간 이야기들을 또 우리 측에서 아는 정보기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분들 얘기를 종합하면은 김정일이가 박 의원을 만났을 때 박정희 대통령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아, 김정일이 박정희 대통령을 찬양했다. 네. 네. 그 왜 그런가 했더니 박 대통령이 개발 독재를 해서 대한민국이 남조선이 잘 살게 됐다. 네. 그래서 독재라고 무조건 나쁘다고 욕하지 마라. 네. 그리고 그 뒷말은 명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는 독재도 시비 걸지 말라. 네. 그래서 아마 박근혜 의원이 아버지를 하니까 이렇게 분위기 좋았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 북한이 깔 수 있는 게 그걸 겁니다. 네. 그래서 민화협이 깔 수 있는 걸 제가 한 50% 먼저 까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죄송합니다. 정보위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이제 질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야당 의원들이 오히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반격을 펴는 형세였습니다. 자, 야당 의원의 브리핑을 보면 야당 의원들이 2002년 상황 관련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브리핑 현장,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한 질문 내용입니다. 소개합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2002년 사흘간 북한을 방문하신 바 있습니다. 김정일 면담에 앞서 가슴이 뛰었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1시간 동안 독대에서 밀담을 나누었고 2시간 동안 만찬을 했습니다. 입국 갈 때는 중국을 거쳐서 평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돌아올 때는 김정일의 제의를 받고 판문점을 거쳐 육로로 돌아온 바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무슨 이유에선지 우리 국정원 비선 채널을 통해 서울 귀환에 협조해 줄 것을 특별히 요청해 왔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 2007년도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유엔 무대에서 지적하는 거 북한한테 물어보고 결재받듯이 했다는 거에 비판이 쏟아지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도 의원실을 2002년 가서 북한한테 덕담했는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럽니까?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예. 오늘 김병기 의원이 이제 여러 가지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의 2002년 방북과 관련해서 뭔가를 터트릴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제가 네. 한번 김병기 의원하고 통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 통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그 의원에 있는 보좌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혹시 자료가 어떤 게 네. 뭔가 폭로할 게 있느냐 네. 했는데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그러나 만약에 여당 측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문재인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김만복 국정원장 문제를 가지고 계속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그때 당시에 야당 측에 박근혜 네. 야당 측의 박근혜 의원의 그런 것들을 같이 문제를 제기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네. 제가 한번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갔을 때 어떤 얘기를 했을 것인가 네. 하는 내용들은 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중에 갔다 온 다음에 방북기를 썼습니다. 네. 방북기를 써가지고 거기 내용들에 보면은 상당히 북한의 나름대로 적어도 네. 최소한 예의를 차리는 네.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예의 수준을 넘어서 약간의 북한한테 좀 찬양하는 듯한 네.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도 이게 나왔을 때 네. 아니 거기 가서 아까도 우리 이정훈 위원이 얘기를 네. 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머니는 바로 북한에 의해서 살해된 건데 네. 사과를 받으러 가야지 왜 사과도 안 받고 그랬느냐 네. 한 거에서 박근혜 당시 의원이 내가 사과 받으러 간 게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했던 적이 있고요. 네. 정몽중 의원의 회고록에 보면은 그 이후에 네. 북한하고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합의가 돼가지고 남북 사이에 네. 축구 경기가 열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 당시에 한반도기를 서로 가지고 가기로 했었는데 태극기가 등장하자 박근혜 의원이 그때 정몽준 회장한테 왜 태극기 약속을 위반하고 이걸 여기서 흔드느냐 하고 네.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얘기까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저 야당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죠. 대통령이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남과 북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화하려고 마주 앉아서 있는데 인권 어쩌고 하면 다 끝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인권에 대해서 대화를 위해서 잠시 덮어뒀는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 근데 2002년의 안보 상황과 2007년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맞습니다. 그때 박 대통령이 그런 걸 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종의 제가 저격수로 갔던 건데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요. 그분은 꼭 이렇게 문장을 다 만들어 준비된 답변만 하시거든요. 고개를 돌리고 한참을 계셔갖고 할 수 없이 머쓱해서 일어난 기억이 있어서 별로 좋은 기억이 없는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까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전혀 비현실적인 정책을 붙잡고 있었어요. 드레스덴 갔을 때 그런 선언을 했었고 그때 뭐 북한을 해방시키겠다는 얘기도 했지만 역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였는데 지난 4차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확 바뀌었습니다. 아주 극적으로 바뀌어서 저는 이게 아주 그냥 혁명적인 변화라는 표현까지 썼었는데 네. 우리 민주당도 똑같아요. 더민주도. 그분들은 지금 그 턴을 안 한 겁니다. 턴을 하시면 돼요. 박 네. 대통령 과거 행동 하신 거는 충분히 비판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이후의 행동, 네. 지난번 10월 1일 날 북한의 행동, 또 발언한 것들은 어떻게 세계적인 추세하고 같이 가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전 세계가 전부 다 인정하는 인권 문제를 하는 거론하는 정당한 길로 가는데 우리 야당도 그 턴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꼬투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손수 변호사,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가 지지율 조금 보여드렸습니다만 대선 후보들도 그렇고 정당들 사이에 지지율 역전 현상이 하나 또 생겼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9월 마지막 주부터 10월 첫째, 둘째, 셋째 주까지 총 4번에 걸친 조사를 통한 그런 정당 지지율 변동을 보고 계신데요. 이제 그 가장 원래 높았던 그 새누리당이 갑자기 이제 그 2위로 추락합니다. 네. 그 사이에 일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최순실 씨의 관련된 그런 딸 관련된 이화여대 특혜 의혹이 보도되면서 네.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이제 그 하락을 했고요. 네. 또 그와 비슷한 시기에 송민순 회고록이 이제 그 공개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이제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본다면은 물론 두 이슈 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만 네.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그런 그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성훈 국장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송민순 회고를 갖고 온 파장들 굉장히 컸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2007년 당시에 갖고 있던 북한에 대한
동맹에 대한 관 이런 것이 어떤 것이냐 또 문제가 제기됐을 이후에 어떻게 풀어가느냐 뭐 다양한 관점에서 이 사안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국민들 눈에는 글쎄요 최순실 씨 사건이 압도적이어서 그럴까요?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손민순 회고록의 파장보다는 네. 최순실 딸 이화여대 특혜 의혹 네.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대기업들에게 거액을 280억 네. 가까이 걷어서 그 만들어진 K스포츠 재단의 돈이 결국은 네. 바로 측근 실세로 얘기되는 네. 박 대통령을 언니로 모셔왔다는 그 최순실 씨의 딸과 일가를 위해서 지금 네. 유출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아주 그 의혹들이 굉장히 실감 있게 많은 의혹들이 언론에 구체적으로 보도되면서 네. 민심을 아주 악화시키고 있다. 그것이 바로 지난 특히 3일간 일간 하루하루의 그 지지율 조사에서 보면 네. 3일간 연속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바로 박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오늘 이제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엄벌하겠다. 그리고 이 재단의 출범 과정은 내가 직접 관여했다는 얘기가 꺼내놨습니다. 왜 재단이 이렇게 빨리 만들어졌는지, 전경련이 왜 이렇게 자발적으로 빨리 돈을 냈는지 그거는 설명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디테일한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